이렇게 검찰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명태균 씨는 어제 저녁 측근들을 만나 내가 구속되면 갖고 있는 녹취와 자료를 다 폭로하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정치권 인사에게도 따로 전화를 걸어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중요한 녹취가 2개 있다며 개수까지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한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는 어제 저녁 한 식당에서 측근과 만났습니다. 두 갈래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상당한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명 씨는 이 자리에서 나는 죄가 없고 개인적으로 돈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를 만난 측근은 검찰 소환이 임박했는데도 명 씨가 아직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혐의에 대한 자신감도 있지만 녹취 파일 등 자료가 노출될까 봐 변호사를 안 만나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변호사가 나를 살려주겠냐? 누가 뭐 살려주겠냐? 내 변호사는 휴대폰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구속 위험도 있다고 설명하자 태도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 측근은 명 씨가 불안감을 토로하면서 만약 구속되면 가지고 있는 녹취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더라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명 씨는 또 다른 인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명 씨는 이번엔 대통령과 나눈 중요한 녹취 파일이 2개가 있는데 공개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명 씨는 대통령실 해명과 달리 김 여사는 물론 윤 대통령과 공적 대화가 있다고 공개 발언해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파장이 큰데 명태균 씨는 자신이 구속되면 가진 녹취를 다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명 씨는 저희 취재진에게 휴대전화가 내 변호사 이런 말도 했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기에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스튜디오에서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버들 기자. 먼저 주변에 들려줬다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 나는 김영선인데 이거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2022년 5월 9일, 그러니까 재보궐 공천 결과 발표 하루 전날 한 얘기입니다. 보시면요, 이 윤핵관들의 방해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못 받을까 자신이 따졌고 네. 이 여사가 전화를 바꿔준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다는 건데요. 이 공천 개입 의혹이 나올 만한 얘기인데 명 씨는 이후에는 허세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명 씨의 이 공적 대화를 들었다는 제3자가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네. 현재까지 대통령실은 명 씨와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 씨가 공개하겠다고 한 녹취 중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명 씨가 지금까지 내놓은 건 20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뭘 더 갖고 있는 겁니까? 예, 앞서 들으신 것처럼 내 변호사는 휴대폰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네. 여사와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이 주변의 증언들이 보도되자 보수 진영에서는 명 씨를 허풍쟁이로 몰았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명 씨의 반응 먼저 들어보시죠. 아침에는 전화 오고 점심때 오후 이런 데 문자 왔다. 허위 사실 유포라고 그러면 가서 상하게 역을 뽑아보면 되는 거고. 예, 이렇게 말한 다음 날 여사와의 카톡 대화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명 씨는 이걸 대통령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내역이 있다는 거고요. 대통령과 주고받은 공적 대화의 기록들도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10월 21일입니다. 이날은 강혜경 씨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명 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거나 공천 대가로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는데요. 이날 명 씨는 저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빨리 그 유증죄로 고발 안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공적 대화 이제 대통령 거는 윤석열하고 따봉만 나오는 거 편집해갖고 따따봉도 있어 따따봉도. 네. 그리고 20일, 그러니까 하루 뒤에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또 공개했었죠. 네, 명 씨는 페이스북에 올리는 이런 것들을 이 용산에 보내는 SOS라고 표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하필 이날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차담 내용을 대통령실이 내놨는데요. 윤 대통령은 명 씨와 자신은 이 경선 이후에 단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명 씨는 이걸 자기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이 김 여사와 사적인 대화까지는 공개해도 대통령과의 일은 안 된다는 어떤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추가 공개를 예고한 거 아닙니까? 그건 왜 그러는 거죠?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명 씨가 쓴 글 보시죠.
돈 안 받고 나는 조작도 하지 않았다. 이 정권 교체에 위해 이 한 몸 바쳤다. 네. 권곤일척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이 대통령실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지키겠다 생각에 변화가 있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이 구속을 앞두고 어떤 추가 폭로가 나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걸 명태균 게이트로 압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일탈 정도로만 볼 수 있는 것인지인데 성치윤 의원님 어쨌든 구속 앞두고 심경이 지금 복잡한 것 같고 본인은 뭐 자료가 엄청 많아서 지금 아주 빙산의 일각도 다 깐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폭로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근데 다 폭로하진 않겠죠. 예. 아마도 구속을 전후로 해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 명태균 씨가 사실 뭐 많은 언론과 너무 많은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터뷰를 할 때 좀 약간 발끈발끈 흥분했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철창에 들어갈 개다라고 얘기했을 때만큼 발끈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때는 발끈하면서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를 공개했었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의지하고 있다라고 그 딱 한 장을 공개한 것인데 그만큼 명태균 씨가 뭔가 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 구속되는 것, 구속 수사를 받는 것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본인이 SNS에 늦게 얻은 자녀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나를 지켜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하지만 본인도 구속 수사를 면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죠. 왜냐하면은 구속 수사를 할 때 뭐 이유가 뭡니까? 사건의 중대함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도주의 우려잖아요. 세 가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증거인멸을 했죠. 왜냐하면 본인의 이전 핸드폰 땅에 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사실 다 숨겨뒀습니다. 이거 증거인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도 그거를 본인의 목숨줄 운명을 가름할 마지막 최고의 보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밝히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 생각인가 본데라고 판단이 드는 순간 그때마다 하나씩 까겠죠. 뭔가 그러면서 정말 나를 버렸구나라고 판단이 될 때 아마 그 핸드폰의 위치까지 공개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근데 검찰이 과연 그 핸드폰을 찾으려는 의지가 있을까. 지금까지 보였던 행태는 너무 늑장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됐을 때 혹시나 제3자가 그 핸드폰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늑장 수사를 하지 않도록 뭔가 우리가 검찰에 대한 뭔가 압력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론의 촉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김보엽 의원님. 예. 공개를 한다면 어느 정도 선의 폭발력 있는 증거, 녹취 이런 것들이 나올까가 관심인데 나올까요? 명태균 씨가 각종 언론 인터뷰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쓴 메시지를 종합을 하면 나 살고 싶어. 네. 그리고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이걸로 메시지가 요약이 되거든요. 저는 전화기를 땅에 묻었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지인에게 맡겨놨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 경우 그동안 만났던 언론인 중에 신뢰할 수 있는 어느 언론사, 어느 언론인에게 이걸 제공하라. 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명태균 씨는 그렇게 만약 명태균 씨가 정말 위협감을 느껴서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 저는 폭로 내용이 무척 센 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내 경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본선 승리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 있는 예. 그런 자료들이 폭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뒤바뀌어서 예. 실제로 영향을 미친 이미 그런 그런 자료들은 이야기들, 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 조작이라는 게 다른 언론사에서 분석한 결과 순위를 바꾸기도 하고 샘플을 바꿔 끼기도 하고 그건 명백한 여론 조작이죠. 그게 당내 경선에 영향을 심대히 끼쳤다라고 하면 본선에 못 나갈 분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네. 정당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예. 다만 제가 이제 명태균 씨의 그에 대한 입장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론 조작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법적 조치할 가능성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있다는 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